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20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해직교사 몇 명이 조합원으로 있다고 몇만 명이 속한 조합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박탈한다면 몇 명의 국회의원이 형사처벌도 받고 의원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새누리당부터 법외 정당으로 처리하고 볼 일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 논리대로라면 청와대나 검찰, 경찰, 대학, 언론사 등등 법 내 기관은 하나도 없고 몽땅 법 외 기관이 되겠군요 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전교조 판결을 내린 그 판사님도 서울법대 한 교수님의 제자이시던데 스승님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 헷갈리지 마세요. 네, 6월 20일 이강윤의 오늘. 날씨가 이게 이제 장마권에 접어드는 건가요? 습하고 좀 어둡고 축축하고 전국 여러 도시가 다 그러는 모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주요 소식 정리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 행진인데 대선 득표율을 취임 이후에 대선 득표율을 처음으로 밑돈다. 국정 지지율이 말이죠. 대선 득표율이 51.6%였으니까 최근 갤럽 조사에서 따르면 부정평가가 48%, 긍정적이다. 이건 43%. 이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가 제일 큰 것으로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문창극 씨 총리로 적합합니까? 이런 질문에 9%만이 그렇다고 했고 적합하지 않다는 64%. 압도적 차이입니다. 적합하다고 하신 비율이 9%나 된다는 게 조금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저희가 일보를 전해드렸죠. 강릉발 기사여서 더군다나 취재할 엄두를 잘 내지 못했는데 간접적 확인 취재를 했고요. 이번 육사선거에서 대리투표 의혹 제기됐던 그게 일부 사실로 확인이 돼서 속보랄까? 그날에 비해서 조금 더 반발짝쯤 들어간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관악서에 아마 소속으로 돼 있을 텐데 국정원 댓글력 김하영 씨 사건 때는 송파서였죠. 수사과장 권은희 과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수리되는 겁니다. 경찰 간부급 이상, 4급 이상은 그 절차에 따라서 말이죠. 사표가 수리되고 나면 작심하고 그동안 못했던 말 이런 것들 좀 다 하겠다 이런 심정의 일단을 내비쳤더군요. 일본 정부가 조금 한 1시간 반쯤 전부터인가요? 일본 의회에 고노다마의 검증 결과를 방금 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쯤 다 끝났을 텐데 외신 들어온 거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안 잡는 거냐, 못 잡는 거냐를 포함해서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머리카락 끝도 안 보이나 그 유병헌 씨 밀항한 것 아닌가, 이상한 배가 잠깐 왔다 사라졌다, 저 남쪽 어느 섬 주민에서 그런 증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고정 코너들은 그대로 다 가고요. 오늘 진짜 인터뷰 코너에는 프레시안의 윤재석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문창극 씨와 중앙일보에서 같이 근무했었고요. 컬럼이나 방송 활동으로 활발하죠. 전화 연결해서 같이 일할 때 겪었던 문창극 그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프레시안에 쓴 글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았었죠. 플리포도님께서 며칠 전에 그 매실 얘기 김상희 의원하고 인터뷰하다가 제가 조금 관심을 좀 촉구해달라 그랬던 거, 오늘은 양파 그다음에 농산물 이런 얘기 많이 올려주셨네요. 길게. 그리고 제가 방송하러 오다가 지하 1층 그 카페 온 에어인가요? 거기 몇몇 조합원 분들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한 선생님께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관행 이런 걸 좀 심층 종합 취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시면서 뭘 모르고 있었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뉴스K 팀하고 좀 토스를 하든지 해서 입체적으로 취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그 열성을 가진 집단, 이 조합원의 생동력과 주인의식 그런 걸 매번 느끼면서 제가 하루하루 여러분께 배우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소식,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라는 거 첫 번째로 해야겠죠, 역시?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 48%, 긍정평가 43%로 전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5%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부정평가는 5%포인트 상승했고 긍정평가는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번 조사에서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긍정이 39% 그리고 부정이 53%로 이미 긍정과 부정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번에 전국조사에서도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잘못된 인사 문제가 39%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또한 문창극 후보자가 총리로 적합하냐는 질문에는 9%가 그렇다, 64%는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정당별 지지도는 새누리당 42%, 새정치연합 31%,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각각 3%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무작위 걸기 표본에서 추출한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6%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과 50% 이하로 추락했다, 이런 거죠. 네. 강릉시 대리기표 의혹. 실은 어제 저희가 좀 전해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제 이것을 전하면서 하루 취재해서 말씀드렸다고 그랬는데 어제 미처 취재가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늘사 전해드립니다. 네, 어떻게 나왔죠? 예, 강원도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강릉시 주민 6명이 대리기표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릉시 선관위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주민 1명이 거소투표 당사자를 대신해서 대리기표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를 해야 할 유권자가 사망한 뒤에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도착했고요. 이 유권자의 며느리가 대신 기표를 해서 강릉시 선관위에 발송한 겁니다. 강릉시 선관위는 나머지 5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고 1명은 대리기표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대리기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4명은 거소투표 유권자의 가족이거나 이웃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지지자를 찍게 하려고 움직였다고 봐야 한다면서 조직적인 부정선거 개입 의혹은 일축했습니다. 강릉시 선관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이 사건을 고발하게 되고요. 유죄가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242조에 따라 벌금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매우 무거운, 엄하게 처리하는 죄다 이런 얘기인데 고의성 뭐 이런 걸 좀 많이 들여다보게 되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권은희 과장 사표 냈어요. 예,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이 오늘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표를 냈습니다. 권 과장은 지난 대선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습니다. 권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항소심 증인에 출석한 뒤부터 고민했다면서 아직 공무원 신분이니 사표 수리 이후에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과장은 지난 5월에 열린 김용판 전 청장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5일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권 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오프닝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리면서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에는 수서경찰서였고 그 직후에 송파서로 옮겼다가 다시 또 관악서로 올라가서 현재는 관악서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밉상이 베꼈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 내에서 막 2, 3개월에 한 번씩 휙휙 돌렸던 거죠. 한일 양국 간의 최근에 가장 빅 이슈이자 현안인데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일본 정부가 조금 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예, 일본 정부는 오늘 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했던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 연구와 평가는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증 결과 문서에는 고노 담화 발표 당시 한일 정부 간에 문안 조정이 있었고 문안을 조정한 사실은 서로 공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한일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교적으로 오간 뒷얘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이번 거의 문안을 두고도 얘기를 하느니 마느니 뭐 그거 가지고도 사실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일본의 의회 보고가 끝나고 나면 우리 정부도 공식적인 입장을 아마 발표하겠고 시간상으로 보면 저녁 8시 이후 뉴스들에서는 이것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균형 잡힌 뉴스 리포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서 전해드리기에는 시간상 너무 촉박하고 아시다시피 뭐 일본에 어떤 기자가 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외교부 출입 기자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정도로 짤막하게 전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지 말씀과 함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프로를 맡고 보니까 역시 언론 쪽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시각, 그다음에 최소 필요 인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우리 아는필 기자가 아주 혼자 고군분투 잘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기관 보고를 언제 할 거냐, 월드컵 때 할 거냐, 빗길 거냐 이거 가지고 그렇게 열흘 가까이 옥신각신 여당이 뭐 되지도 않은 고집을 많이 피우고 그 사이에서 유가족들이 또 중재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 합의는 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기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만나 일정을 합의했고요. 26일과 2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족대책위에서는 지금 요 기간에 대해서도 또 좀 생각이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족대책위는 국조특위가 7월 보궐선거 등 정치적 이해에 따라 가족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기관 보고를 7월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오늘 전남 진도군청에서 미 구조자 12명의 가족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은 해수부, 해경에 대한 국정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실무 책임자들도 총동원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여야의 합의를 보고 미 구조자 가족들은 정치권이 미 구조자를 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설마 이렇게 하겠습니까만 이들에게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섬세한 배리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여나 야 모두 섬세하지 않은 그런 책임은 있을 것이고 일정을 가지고 자꾸 고집을 피우고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라는 예단만 가진 채 모르쇠나 버티기로 일관해온 여당 이번에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가족들이 흔쾌히 동의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합의가 됐다니까 일단 마음에 좀 걸리긴 합니다. 진도 상황 어떻습니까? 예, 오늘로 12일째 미 구조자는 여전히 12명입니다. 사고 해역은 내일부터 24일까지 소조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럼 뭐 큰 것을 내일부터 소조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 유속이나 뭐 풍랑 이런 건 잦아드는데 네. 기상 상황에 또 많이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겠죠. 예. 유병원 전 회장 밀항한 것 같다. 뭐 주민 증언이 나왔다는데 어디 사는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 전남 해남에 있는 인근 주민의 증언인데요. 검찰은 지난달 25일에 유 전 회장의 은신처로 알려진 전남 순천의 별장을 급습했고 안타깝게 놓쳤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밤에 전남 해남 인근에서 이름을 지운 배 2척이 목격이 됐다가 사라진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근 주민들은 25일 밤 11시쯤 의문의 어선 2척이 등장해서 다음 날인 26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배를 육지에 대더니 감쪽같이 사라졌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전남의 별장과 의문의 배가 나타났던 해남군 산이면은 차로 2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일각에서는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배됐던 최측근 신도 신엄마가 갑작스럽게 자수를 한 이유도 유 전 회장이 이미 밀항에 성공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자수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이 여전히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뭐 거의 추리물 수준이기 때문에 각종 추리가 나오고 있어서 특별히 어느 쪽에 무게를 두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물론 검찰이나 경찰이 이미 첩보건 정보건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유도 뭔가 있긴 있겠죠. 공개하지 않는 뭐 그런 것은 수사기관마다 다 있는 거고 그 주민이 아주 관찰력이 대단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얼마나 한가한 섬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보던 배가 와서 뭐 이름도 지우고 조금 있다 바로 사라졌다. 그럼 네. 계속 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이런 증언이 왜 이제사 나오게 됐는지도 조금 궁금은 하고 어쨌거나 뭐 혹자는 누구죠? 조희팔인가? 예. 중국에 가서 뭐 도주했다가 죽은 것으로 위장해서 네. 뭐 이랬던 그 다단계 판매업자 그와 같은 루트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것도 봤는데 아무튼 못 잡고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추측성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답답합니다. 다른 때는 옛날에 데모하고 그럴 때는 학생들 아주 귀신같이 신촌의 그 복잡한 조그만 하숙집 사이 골목까지 다 헤집고 와서 쪽집게 집어가듯이 잘 잡아가더니 이런 건 전혀 못 그래요.
SBS 왜 이런답니까? 또 뭐 일베 이미지를 방송에 노출시켰다고요? 예, SBS는 지난 16일 SNS 원정대 일단 띄워라는 예능 방송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명 노알라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사진은 노 전 대통령의 사진과 코알라 사진을 합성한 건데요. 일베 사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대표적인 노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입니다. SBS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도 일베 이미지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8월 SBS 8시 뉴스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노알라 이미지가 노출된 적이 있고요. 지난해 11월에도 8시 뉴스에 연세대의 초성 약자인 이응 시옷을 일베의 초성 약자인 이응 비읍으로 바꿔서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SBS의 대표 예능 방송인 런닝맨에서도 고려대의 로고를 일베 이미지로 바꿔 사용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SBS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해당 이미지는 프리랜서 일러스트 작가에게 의뢰해서 받은 것이라면서 해당 작가는 전혀 일베와 관련이 없고 지금의 논란에 몹시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황해하고 있다. 이게 대중문화를 최첨단에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방송사 예능팀에서 할 만한 소리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SBS 좀 뭐였죠? 문창극 온누리교회 동영상도 가장 먼저 입수해놓고 25시간 동안 문기적거리다가 대낙중을 하고 그랬더니 요즘 여기도 조금 나사가 좀 풀린 모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5시 52분 들어가고 있네요. 게시판 잠깐 보고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 합니다. 서태후님께서 방금 노무현 재단에서 강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러는 것 같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짜증난다. 그런데 네,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맞대응을 하다 보면 그 수준으로 같이 떨어진다. 뭐 이런 통념도 있고 일일이 하자니 하도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고 하긴 하지만 본때를 보여야 할 때는 확실히 해두는 거 중요하죠. 조현호 전 경찰청장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확실하게 징치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서령 작은 거라 하더라도 그 질이 나쁘거나 의도성이 있을 때는 강하게라는 게 무슨 강압적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실은 할 말 하는 건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대사도 했고 한국 서양사에서 꽤 원로로 여겨지는 이인호 전 서울대 교수, 명예교수군요. 왕싸가지님께서 어느 종편에 출연한 화면을 캡처를 해서 올리셨는데 이인호 교수가 이랬답니다. 문창극 씨의 태도와 눈빛, 그 성실한 강연 준비를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마녀 사냥식 비판하는 것 참 끔찍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한때는 굉장히 존경받고 그랬었는데 발언 전후 맥락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막으로 뽑힌 발언의 요지만 보면 좀 갸우뚱해지긴 합니다. 네, 또 문창극 옹호하는 사람 어떤 시민인가요? 사진 올려주셨고요. 심인께서는 무슨 굉장히 예쁜 팔찌가 이게 뭔가 했어요. 저는 아주 예쁘네요. 위안부 역사관 건립 모금 관련된 이무기 작가의 재능 기부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URL이 있으니까 한번 모르셨던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좋겠네요. 아주 사진이 예쁩니다. 국물도 없수다 님께서는 유병헌 건은 탈출 마술 효과를 노린 쇼로 추정됩니다. 금수원이라는 상자에 유병헌을 가둔 것처럼 널리 알리고 경찰을 그리 투입해서 상자를 여는 신용을 한다. 네, 아주
추리력이 아주 탄탄하게 시나리오를 하나 펼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대리기표 의혹 기사 때문도 조금 영향을 드렸겠죠.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거는 뭐 거의 실시간성, 즉시성, 광대역성 통신이니까 우리 방송하는 시스템 보니까 그렇더군요. 수개표 하자. 그래서 부산, 인천, 경기 이번 6.4 선거 너무 타이트하고 표차가 많지 않은데 교육감 선거와는 너무 확연히 달랐다. 뭐 그랬더니 그런 것은 야당 대표가 좀 공개적으로 제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아마 그거 재검표 요구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행복한 둥이맘께서는 아직 미력한 게 많은데 국민TV 라디오 칭찬해 주신 점 부끄럽지만 감사히 듣겠습니다. 물론 뭐 저 말고도 다른 프로가 굉장히 많은데 열심히 해야죠. 블레이드문? 블레이드문이 뭐죠? 칼날 같은 달? 이강료님 얼마 전에 보니까 JTBC 뉴스9에 인터뷰 했던데 뉴스K랑 경쟁인데 뉴스K도 신경 쓰세요. 예, 시간대는 같죠. 둘이 지향하는 바가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스K에서는 저한테 잘 인터뷰하자고 말 안 해요. 이바님 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 코너로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뉴스로 대통령 지지율 전해드렸는데 이바께서 질문 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보수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요? 조사 표본의 문제를 말하는 건가요? 갤럽이 이런 보수적이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꽤 오래됐다고 봅니다. 여기서 꽤는 적어도 15년 이상쯤 되는 얘기고요. 이것을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를 어디 담가서 보고 변화하는 색깔을 보면서 이쪽이다 저쪽이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근거는 누구도 갖고 있지 않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주변의 여러 방증이나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추론할 따름인데요. 일단 갤럽이 가장 먼저 생겼고 시장 상품조사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났고 여론조사 분야에서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기법을 동원하는 건 맞습니다. 오길비와 함께 여론조사 분야, 리서치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게 갤럽이고 한국 갤럽은 역시 박무익이라는 분이 이제 브랜치장이 돼서 들여온 건데 기존의 여론조사에 비해서 아주 한 단계 업데이트 됐던 건 확실히 맞고요. 그 이후로도 오랜 동안 여론조사 업계를 이끌어온 이른바 영문 표기로 그 선도기업 또는 리딩 컴퍼니인 건 맞고요. 오랜 동안은 적어도 한 7, 8년 내지는 10년 가까이 조선일보와 짝을 맺고 뭐라고 그러죠? 제휴? 의뢰를 받아서. 근데 독점적 의뢰였을 거예요. 특히 정치 관련 조사들.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직전까지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선일보 논조와 아무래도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가 특정 여론조사기관하고 매칭이 돼서 조사를 할 때 질문 항목은 당연히 그 언론사가 주도권을 갖고 작성하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신문사의 논조가 영향을 암암리에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밖에 계신 독자분들은 더 그렇게 추측하는 거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거 역시 물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조사 문항 이런 거 다 공개하죠. 원래 그 커다란 책에 보면. 근데 그런 경향이 읽히는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갤럽이 조선일보 측의 견해를 반영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을 조사를 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심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심증이 오랜 기간 동안 쌓이면, 즉 한 최소한 5, 6년 또는 그 이상 10년 가까이 쌓이면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대중들은 특정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갤럽은 보수적이다. 이렇게 굳이 짧게 등식화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론조사 기관이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갤럽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요. 왜냐하면 숫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한 두세 개사가 여론조사 시장 분야를 이렇게 나누어서 갔을 때의 영향력에 비하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조사 기관들끼리의 결과도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경우도 많고, 지난 2010년 여론조사 기관들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었죠. 지방선거 대참패, 그 전에도 한번 있었고, 이런 몇 번의 참사에 가까운 대형 오보, 잘못된 예측을 내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많이 추락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여론조사가 무엇보다도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그냥 이것은 단지 참고용일 뿐이다라는 인식도 많이 확산되면서 여론조사의 쓰임새는 많아지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그렇게 커진다고는 보지 않는데, 갤럽은 아무튼 상품 분야에서 굉장히 발군의 효과, 영향력 이런 것을 닐슨과 함께 보여줬었고요. 정치 분야에서도 한동안 주도해온 건 사실입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갤럽, 최시중, 이명박 정부 때 아주 잘 나갔던 최시중 씨가 동아일보를 그만두고 갤럽의 회장으로 취임을 해서 거기서 여러 해 있었죠, 아마? 제가 동아일보에 막 들어갔을 때 최시중 씨는 부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분이었죠, 평기자에 비하면.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그분이 최시중 씨가 갤럽으로 떠났거든요. 갤럽에 있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선거 캠프로 간 거죠. 그러니까 갤럽은 아주 오래된 그런 것입니다. 네, 게시판 여기까지 살펴보겠고요. 6시 반 넘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죠.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와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근 무렵부터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점차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밤부터 장맛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남부 내륙지방에는 5에서 20mm, 제주 남쪽 해상에는 5에서 30mm가량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도 비와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중부 내륙에는 잠깐 비가 내렸다가 낮에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주말 내내 장맛비가 내리겠고 중부 내륙 곳곳에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소나기가 자주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기가 지나는 동안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고 다음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점점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미리 보는 뉴스K 황준호 팀장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톱 뉴스가 뭐예요? 예, 오늘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재밌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돈 얘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국권. 국권요? 예. 이번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수사 과정에서 네. 국권이 많이 나왔다고 하고 또 박상은 의원이 평소에도 국권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뭐 피부과 병원에 갔을 때 300만 원 그 결제를 하는데 국권으로 냈다. 그러니까 이런 10,000원짜리 국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따지고 보니까 이런 약간 냄새가 나는 사건들을 해서는 언제나 국권이 등장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구입 문제를 할 때 1억 4천만 원 정도가 아들 시영 씨한테 갔는데 그때도 국권으로 갔다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유명한 민간인 사찰 때 그 입마금을 하기 위해서 관봉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오는 돈덩어리, 돈 뭉치를 그냥 주었던 것도 국권. 아, 그때는 국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권 아니죠. 예, 5만 원짜리. 예, 예. 그리고 전 대통령의 아들도 보너스를 줄 때 직원들한테 보너스를 줄 때 국권을 줬다. 아, 그랬대요? 예,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거는 뭐 국권 얘기는 아니지만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 부인 환갑 선물로 1억 원짜리 자기 합수표를 줬다는 보도가 나는데 어쨌든 이런 돈 얘기들을 모아서 근데 그 자기 합수표라는 게 그 혹시 저희가 아니냐 그 표절은 아니랍니까? 그 수표는? 예, 그 수표는 표절은 아니지만 재산 혼문을 표절해서 얻은 그 1,000만 원인가 그거? 그런 것들을 모아서 부인으로 한데 그래서 오늘 김용민 PD가 아침에 저한테 얘기한 거는 자기 합수표라는 게 자기 부인을 자기라고 불러서 자기 합수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표 표절 여부를 조사해 보라고 하세요 부인께.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 돈 얘기를 좀 묶어서 저희 갤러리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한 장부경 PD가 오늘 그 코너에서 제가 하나 제보해도 돼요? 어떤 겁니까? 그 모래시계 저 홍준표 너무 오랜 얘기인가요? 정치인 되기 전에 검사 시절에 그 빠친코 무슨 아무개 형제가 하는 서초동에 서진 룸사롱인가에 뭐 이렇게 급습을 했는데 거기 일부러 돈 세탁하느라고 국권은 물론이고 수표도 다 뒤에 배서가 돼 있는 그것도 여러 사람 손을 거친 그런 것들로만 모아서 3억을 했다 그 얘기도 그건 내가 확인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반영시키겠습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어제가 경제 분야 질문이었고 오늘이 사회 교육 분야 질문이었는데요. 출석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거의 개점 휴업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지금 인사파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 왜 그럴까를 좀 알아보니까 이것저것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당대표 경선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또 인사파동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약간 이해를 할까 이런 것까지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교체될 장관들이 나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좀 빠지고. 그래서 이게 개점 휴업 국회라는 거를 좀 실상이 어떤가 숫자를 직접 저희가 셌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래서 어제까지 이 국회 의사과에서는 그 실제 출석 통계가 어제 거밖에 없다고 해서 오늘 거는 직접 셀 수밖에 없어가지고 직접 세서 그런 상황을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그게 개의 할 때만 정족수를 채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회법을 바꿀 필요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교조에 대해서 정교조 법의 노조가 맞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진보교육감들 그리고 진보교육감들뿐만 아니라 보수교육감들 또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대전의 교육감 당선자 그분은 언론에서는 중도라고도 하고
또 보수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분의 입장은 어떤가? 그분은 정교조를 파트너로 생각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혁신학교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의 입장은 뭔가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까? 예, 그리고 오늘 세월호 국조특위가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네. 나오자마자 진도에 계신 실종자 가족분들이 반발했죠. 예, 7월 중으로 해라라고 해서 오후에 좀 약간 수정하고 이랬던 상황인데 그런 것도 역시 잘 정리해서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2시간 50분쯤에 보십시다. 예, 9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저는 저 목사님이 신도들 많고 믿으십시오 할 때라든가 정부의 논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수리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재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지금은 굉장히 자연인 같은,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창극 후보자 버티기 와 이게 강단 있고 고집 세게 생겼죠? 아이 그렇던데. 지금도 생방송에서 또 나와요 뭐? 네,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 2탄 문창극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뭐라고 하세요 지금? 저 제대로 못 듣고 지금 나왔습니다. 시작한 지 한 2, 3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세월호 탔으면 학생들 구했을 텐데 이건 뭐예요? 오늘 민방위 훈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후 2시에. 예. 뭐 아까 사이렌 들었어요. 예. 민방위 훈련 할 때 삼청동 정부청사 별관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 아이들이 대피 훈련 하는 거를 지켜봤다 그래요. 네.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본인이 해군 장교 출신이고 내가 세월호에 타고 있었으면 이 아이들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듣고 있던 기자들이 총리 후보자 요즘 최고의 뉴스메이커니까 총리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기사는 썼을지언정 아마 실수를 금하지 못했을 거다. 이분이 의외로 개그감이 뛰어나신가 봐요. 그런 모양입니다. 이 와중에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해군 장교 맞아요? 서울대 대학원만 계속 댕겼던 거 아닌가? 무늬만 해군이고? 그것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까지 의혹이 제기된 게 있죠. 네네. 그래서 지금 문 총리 후보자가 너무 세게 버티니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저 양반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우왕좌왕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자진 사퇴, 불가피, 좀 있으면 이제 물러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저녁 때 퇴근길에 제가 어제 1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려 22분이었다 그럽니다. 아이고. 그걸 생중계를 했답니까, 종편들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지나서 혹시 마지막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 우리 국민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난 자진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가 혹시 나올까 싶어서 이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2분간 다 생방송을 물렸다고 하는데요. 도중에 끊기도 뭐했겠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은 사실 거의 멘붕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 문창국 후보자에 대한 얘기 단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공식 회의 석상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형식적으로 당의 최고 수장이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네.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 쪽 가까운 한 보좌관을 만났었는데요. 지금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내일 저녁 때 귀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에 재가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까지 사인을 보냈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낸 상황에서 네. 후보자 당사자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하는 게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을 통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고 그러니 일단 내버려 두자 이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지도부에서는. 내버려 두자로? 예. 개별 의원들은 뭐 적절한 수준에서 알아서 입장 표명을 하는 거는 뭐 말리지 않겠다. 네. 이런 입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따지면 뭐 하루 딱 24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 네. 어쨌든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자극해서 괜한 이상한 소리 울컥 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참 별일 다 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 여권의 구중궁궐 돌아가는 거에 아주 밝은 양정대 기자. 이 즈음에 이게 문창극이 너무 이러다 보니까 뒤에 이병기, 김기춘이 이렇게 푹 가려지고 뭐 또 그냥 위야무야 넘어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런 우려를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창국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여권에서 결국은 세게 치고 나가지 않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저런 비판을 감수하면서 네. 귀국 이후로 재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미뤄둔 것. 이게 결국은 이 문창국 후보자에게 포커스가 집중이 되면서 사실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문제나 특히 이제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여느 장관 몇 사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이병기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가려지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생각 때문에 어제 오후부터는 사실 이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그리고 지금 사회 부총리를 겸하게 돼 있는 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 낙마 공세에 초점을 맞추겠다. 확전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경우는 물론 조사하고 알만하면 다 나왔지만 사실 뜬금없이 또는 느닷없이 기습 사과 이런 표현이 딱 맞았잖아요. 그렇죠. 지난 일요일 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이죠. 그러면 왜 사과를 했느냐부터 따져가면 얘기가 되는데 오로지 그냥 문창극으로만 해가지고 그렇죠. 그쪽에 집중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야당의 전술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뭐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 하여튼 뭐 이렇게 세월호 얘기 쑥 들어가 버리고 진도 얘기 안 나오는 것처럼 그 자리를 온통 다 문창극이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없죠. 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초청 기자 불러다 놓고 제가 딴소리해서. 아무튼 김기춘, 이병기 건은 월요일 이후로 야당이 어느 수위로 공세를 정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양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문창극 후보자 문제 그리고 내일 이제 또 대통령이 귀국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이병기 후보자 문제 같은 경우도 실은 이전 과거에 그 사람이 저질렀던 잘못 이것이 과연 지금의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공직을 맡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새롭게 불거지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김명수 후보자나 이런 문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문창국 후보자 문제가 일단락이 되는 순간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그리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문제는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특히 공동대표의 지도력 또 전술 전략 이런 부분에
경험상, 네. 경험칙상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통화 됐으니까 우리 청취자들 대신해서 질문 드릴게요. 요즘 국회 기자실에서 안철수 대표 언행, 네. 말하는 수위, 동선 이런 거 어떻게들 평가하고 있어요? 사실 기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뭐 말로도 가능하겠지만 예. 이 기사의 양과 비중에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야당 특히 이 두 공동대표 쪽 사람들이 들으면 좀 뭐 싫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한길 공동대표하고 네. 다뤄지는 비중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안철수 공동대표는 사실 또 뭐 야권에서는 뭐 중요한 뭐 정책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주요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예. 그 이전의 기대를 많이 좀 까먹었다? 까먹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최근 2, 3일간은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또 막 한마디 입 딱 다물고 한마디 하고 막 이러길래 이 양반이 지금 야권 수업을 좀 하고 있나 그래서 가까이서 지켜보시는 기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나 궁금했어요. 청취자분들이 조금 뭐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지금 이제 문창극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사람이 박지원 전 원내대표죠. 그렇죠.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뭐 전통적으로 워낙 이제 노회한 정치인이니까 직접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한마디 하면서 이 언론을 좀 적절히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걸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수업료 엄청 내야 되고 그렇죠. 술자리 많이 마시고 그러면서도 새벽 5시에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DJ 앞에서 딱 술 냄새 안 피우고 양치 3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해야 배워지는 거지. 몰라. 안철수 대표가 머리 좋고 공부 잘하신다니까 뭐 하려면 하겠지만. 예, 그거 이제 그 금태섭 그 라인에 맡깁시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예, 월요일 날 봐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어제 퇴근길 문창극 총리 지명자. 우리의 민족 역적 2등 방문을 팍 쏘고 나서 거기서 뭐 시시하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코리아 우레! 저는 나라를 사랑하셨던 분, 그분은 제가 가슴이 진짜 시려오도록 그분을 저는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현대사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시는 분은 안중근 의사님과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또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데 왜 친일이고 반민족적이라고 얘기하는지 가슴이 아프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들어도 저보고 친일이라고 그러고 저보고 반민족적이라고 말씀을 하면 저는 좀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안 하시고 뭐 이런 데서 저렇더라 저런 데서 이렇더라 이런 말씀만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제가 명예가 훼손이 됩니까?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보도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저널리즘의 기본이 뭡니까? 공정하고 사실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사실이면 사실대로 보도해 주세요. 문창극 지명자 좋습니다. 소문이 아닌 본인이 했던 말 사실 그대로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이 시련이 필요하다.
일본 유학 가서도 일을 하느냐? 일을 안 해. 조선 민족의 그 못된 관습 때문에. 못된 관습 때문에 일을 안 해. 그럼 일을 안 하고 뭐 하느냐? 지금 제가 이거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지식인이 어떤 거였나? 그 당시 조선 유학생 90%가 사회학, 철학, 정치학에 코를 묶고 있는데 그들의 게으른 혀를 굴리는 데는 사회주의가 이상적일 것이다. 이거 윤치호 일기에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일본 가서 유학했을 때 뭐 공학을 한다거나 무슨 의학을 한다거나 우리가 진짜로 이 나라가 지금 이 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려면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과학을 한다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사회학, 철학, 정치학 그거 뭐냐? 다 혓바닥 놀리고서 게을르게 먹고 살려고 그런다 이거야. 그게 우리 조선 사람들 엘리트들의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그런 문창극 지명자 본인도 정치학과를 나와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사람. 정치학 그거 뭐냐? 다 혓바닥 놀리고서 게을르게 먹고 살려고 그런다 이거야. 본인도 그렇다는 이야기. 조선 유학생들이 일하기가 싫다 이거야. 그리고 앉아서 순히 말로만 하는 게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고 이게 아주 우리 민족의 아주 그냥 하여튼 DNA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치호라는 사람 뭐라 그랬냐면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딱 맞는 거다 이거야. 체질상. 응? 왜 그러냐? 공산주의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남의 노고에 얹혀 살기를 조장한다. 이것이 유교를 가진 조선과 공통점이다. 그렇죠? 공산주의도 자기가 일하는 겁니까? 자기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 조선의 그 과거 조상들의 그 피해는 오히려 이 공산주의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달라붙는 친인척들. 조선은 옛날부터 공산주의를 해왔다. 조선 버전의 볼셰비즘, 이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강도짓을 무산자의 영광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2조 말기에 그 우리 민족들의 피해는 공짜로 놀고 먹는 게 아주 그냥 몸에 박혀 있었대요. 하여튼 이런 나라였어요. 이 게을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게 변화를 시킨 거예요. 소원 풀이하셨나요? 문창극 지명자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현대사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시는 분은 친일파 윤치호 선생님 아닌가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28분 45초입니다. 행간을 어제 빠뜨렸었죠. 코너 이렇게 많아지고 얘기가 좀씩 길어지다 보면 그분들 고담, 좋은 말씀 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제 거를 줄이거나 빼게 됩니다. 하나씩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파일 업로드 문제인데요. 사실 저도 여기 그 업로드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랐고, 처음에 제가 물어봤을 때 저에게 답을 해주신 분도 정확히 알려주지를 못했는데, 어제 소상히 알게 됐고요. 여기 전담하는 직원이 계시는데, 8시간 노동, 아무튼 6시에 퇴근을 하시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업로드는 그분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직 어리고 좀 손이 많이 가고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 노동 보면 귀가하고 나면 또 기다리고 있는 많은 노동들이 있고 할 테니까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데 사실 그 다음 날 올라오는 것은 정말 뉴스의 선도에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죠. 저도 그 점은 매우
안타깝고 좀 속이 상했는데 누구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처음에 여기서 파일을 만들어서 어느 곳으론가 보내는 건 줄 알았는데 직접 업로드가 되긴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프로그램별 PD들이 업로드하는 기술을 좀 익혀서, 물론 더 이제 PD들 역할 분담이 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서둘러서 올리겠다고 우리 착한 변현주 PD가 마음을 굳게 먹었답니다. 제때제때 올리지 못해서 송구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이강윤 평론가님 지만원 씨를 모르나 봐요. 그렇게 해서 전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까 어떤 그 무슨 시민이 선글라스 끼고 뭐 1인 시위 어쩌고 저쩌고 문창극 옹호하고 그러길래 웬 이상한 사람인가 했더니 그 선글라스를 껴서 몰라봤는데 사실 지만원은 별로 알아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반가운 얼굴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게 지만원이었고 꽃들에게 희망을 님께서 그렇게 하셨더군요. 네, 별별스럽게 안 빠집니다. 오늘 행가는 일단 2개를 골랐는데요.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민중의 소리에서 조국, 공지영, 김용민, 북한에 가서 살 수 있게, 이렇게 문광부 장관 내정자인 정성근 씨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념 편향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 일단 첫 대목을 들으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SNS 등에서 한 이념 편향성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작년 9월 정성근 후보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최근 종북 파괴주의자들의 준동을 보며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가 아니었다면, 문재인이었다면 모골이 송연합니다 라고 썼다. 또 정 후보자는 그 후 2달 뒤인 11월 조국, 박창신, 공지영, 김용민 이 사람들 북한 가서 살 수 있게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적기도 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네,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같은 언론 기자고 해서 제가 말을 좀 안 좋게 하면 혹여라도 저희 청취자는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어떻게 전해 듣고 이게 한번 녹음돼서 파일이 업로딩 되고 나면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유포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방송에 참여하는 우리 청취자들 말고 나중에라도 어떤 이상한 사람이 듣고 같이 언론사에 한때, 물론 저하고 나이 차이는 한 9년 정도 차이 납니다. 8년. 언론 경력은 저보다 한 8년쯤 위인데요. 같이 그래도 언론밥을 먹었다는 사람이 장관 자리에 오른 사람을 저렇게 안 좋은 점만 도드라지게 말할 수 있나?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별로 언급을 좀 가급적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냥 음주운전, 해프닝처럼 했을 때 살짝 한번 말은 했는데, 오늘 이런 얘기 한 걸 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고 정색을 하고 한마디를 해야겠다 싶어집니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리는, 행정부의 공식 대변인이 현재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해당 소관 업무 중에 언론 대책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언론을 잘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놓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청와대에서 언론 관련 일을 해왔거나 또는 전현직 언론인 중에서 골랐던 경우 아니면 문화 쪽, 그런데 문화 쪽보다는 언론 쪽 일을 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기용되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적어도 여지껏 관례상.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정무 감각과 품위 있는 언사, 그리고 정확한 정부의 자세, 스탠스를 국민에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통 능력, 저는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에 제가 지금 열거한 몇몇 가지 필요 조건에서 대부분 누락 내지는 낙제점입니다. 우선 첫째,
그는 만 2년 전까지만, 2년이 채 안 되는 전까지만 해도 SBS의 주말 앵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직 언론인으로 있다가 박근혜 캠프로 바로 뛰쳐갔습니다. 갔을 때 그가 내건 조건은 파주에 나 공천을 달라였어요. 경기도 파주. 파주는 그 전에 윤후덕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의원을 하고 있고 그곳일 겁니다. 가서 언론특보라는 명함으로 각종 종편에 나와서 문재인 후보 측과 이렇게 신경전 펴고 그쪽 옹호 논리를 했고, 저도 그때 같이 토론 프로에 몇 번 마주친 적도 있고 같이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띄우고 갔으니까 정치인이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대선은 이겼고 논공행상에서는 별거 차지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캠프에 들어간 게 너무 짧았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파주에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관영 아리랑 TV라고 영어로 방송하는 재외 이런 거 상대하는 아리랑 TV 있죠. 거기 사장으로 갔어요. 근데 사장으로 가 있는 동안에도 이런 식의 그 트윗을 계속 해왔습니다. 조국, 박창신, 공지영, 김용민. 이 김용민이 변호사 김용민인지 아니면 경향신문에 만평 그리는 김용민인지 국민라디오의 김용민인지 누구를 말하는지 대충 짐작하시죠. 북한 가서 살 수 있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드리다. 이거 아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했어요. 지난 4월에는 트위터에다가 최근 모 정치인의 좌충 우도를 보며 문득 떠오른 영상. 순백의 라임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구정물이 크크. 이게 만으로 59세 된 장관 내정자가 지난 4월 달에 날린 트윗입니다. 무슨 재기발랄한 한 줄로 세상을 촌철살인 압축시키는 그런 것라기보다는 그냥 동네에서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맥주 한잔 앞에 두고 낄낄거리는 동네 아저씨나 부동산 가게 주인, 죄송합니다. 부동산 가게 주인 사장님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안철수를 비아냥거린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 경박하다.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 다음, 언론을 정계 입문의 징검다리로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효율성을 노리면서 활용한 사람이다. 그냥 쉽게 말하면, 마이크 끄고 말하면 그냥 얍삽하다. 이럽니다. 이런 사람이 19년 전에 음주운전 하면서 경찰한테 걸리니까, 경찰하고 기자 같은 식구인데 왜 그래? 이런 거 그냥 뺄게요. 19년 전이니까. 기자 객기에, 그땐 젊은 혈기에 그랬다고 칩시다. 40살이면 그렇게 젊은 것도 아니던데, 어쨌거나. 이렇게 품위를 가리지 못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관영 아리랑 TV 방송 사장에 임명됐으면 그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일개 방송사 사장 아닙니까? 일개가 아니라 나라에서 운영하는 방송사의 사장 아닙니까? 근데 사장이 할 처신은 전혀 아닌 것이죠. 그럼 이것은 탓 받아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성하거나 근신하기는커녕 아무개 조국, 서울대 조국 교수, 박창신 신부, 공지영 각종 집회에 가서 좀 앞줄에 앉아 있고 후원금 좀 내고 입 바른 소리 좀 한다고? 북한 이렇게 단말마적이고 아메바 같은 단세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무위원 후보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가 사실을 바탕으로 비판이라는 무기를 업으로 삼아왔던 언론인 출신인지를 후배 언론인으로서 대단히 서글프게 생각한다. 그래서 문창극 씨는 문창극 씨 나름대로, 이 정성근 씨는 정성근 씨 나름대로 참 언론사 또는 자기들이 나온 학교 망신을 톡톡히 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류가 정성근 후보자까지 낙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꼬집음으로써 그가 앞으로 만약에 취임해서 그 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환골 탈퇴해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민중의 소리의 기사를 골랐습니다. 행가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에서 신청해요. 아,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 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산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를 참고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프레시안 윤재석 이사 아까 소개 예고해드렸고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 아닙니다. 기획위원입니다. 아, 기획위원이시. 예, 옛날에 이사했는데 목줄이 떨어졌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후배. 이렇게 모시게 되는군요. 지금 예. 혹시 휴대전화신가요? 유선전화신가요? 휴대전화인데요. 아, 방향을 조금 타는 것 같아서 이동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네. 앉아있습니다. 워낙 훌륭한 기사 잘 쓰시는 선배니까 인터뷰도 아주 핵심만 짧게 해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우리가 12분? 11분가량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 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일보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기자 필봉을 날리셨는데 그 문창극 후보자와는 중앙일보에서 몇 년 정도 같은 부에서 근무를 하셨었는지요? 같이 일한 거는 20년 되는데 같은 부에서 일한 거는 3년 남짓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외신부라고 불렀는데 91년에 LA 근무를 끝내고 외신부에 와서 96년까지 외신부에 있었는데 당시에 문창국 후보자가 제1차 워싱턴 특파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1차요? 왜냐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니까 미주 총국당으로 갔죠. 아, 예. 뭐 인사뿌리만 계속 먹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예. 그 1차의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제가 캐쳐로 뭔 얘기인지 아시죠? 캐쳐. 예, 여기 리시버 담당자. 이쪽에서 받는 거죠. 담당자. 예. 그렇게 제가 미국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러면 캐쳐하고 특파원은 둘도 없는 말하자면 야구의 투수 포수 또는 집으로 말하면 그 남편 아내 그런 사이인데. 그렇게 그래야죠. 사이가 네. 좋고 궁합도 맞고 이렇게 서로 네. 아 하면 어로 알아듣고 막 이렇게 긴밀하게 호흡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비교를 하죠. 그 당시에 뉴욕에도 특파원이 있었습니다. 아, 뉴욕 하나, 워싱턴 하나. 뉴욕에는 이제 박준영 선배가 계셨는데. 전남도지사 했던. 네, 전남도지사 3선하고 그 DJ 때 공보수석했죠. 네, 근데 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로 이제 이 문창국 후보자를 한번 진단하면. 예. 이 박준영 특파원은 그야말로 일벌레입니다. 그야말로 일벌레예요. 그래서 하루에 뭐 쓸데없는 기사를 한 두세 꼭씩 나가지 않을 것도 뭐 알면서도 막 보내고, 그리고 기사가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 고칠 게 있는데 뉴욕타임스를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거. 그거 빼놓고는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표기법 고치는 거 말고는. 네. 근데 이제 이쪽 워싱턴에서 보내오는 기사를 보면 뭐 기사도 우선 몇 개 안 들어오고 기사가 무슨 얘기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아 근데 워싱턴이 더 출고량이 많아야 되는 데인데 기사 쓸 때 당연하죠. 근데 이제 뉴욕은 뭐 이 박준영 선배는 뭐 경제 기사 보내고 뭐 하여튼 뭐 워낙 뭐 CNN 보고 CBS TV 보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 보고 뉴욕 타임스 보고 그러니까 기사를 많이 보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꾸 보면 기사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쪽은 기사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텔렉스라는 거 아시죠? 텔렉스. 예, 지금은 없는데. 그때 텔렉스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후배들이 찢어서 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나눠가지고 기사를 만들어서 바일라인은 워싱턴, 문창국 특파원 뭐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윗사람이 보거나 외부에서 볼 때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보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 워싱턴에 나가 있으면서 마음이 불편해갖고 후배들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자극받아서 그 뒤로는 안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휴가 오면은 술은 좀 사가지고 오고 그랬죠. 아 이제 그거 말고 그거야 뭐 기내에서 사는 그 몇만 원짜리 면세품 그런 거 말고. 네. 아 그러면 특파원으로 있는 동안 내내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지금 요새 나온 걸 보니까 난 그건 몰랐는데 박사 학위 논문을 그때 써가지고 통과됐다고 그러더요. 그 시절에. 그건 조금 전 몰랐어요 사실. 네. 그러면 석사는 군대 있을 때 하고 박사는 미국 가 있을 때 하고. 예, 뭐 그랬을 수 있겠죠. 아, 이 사람은 시테크의 아주 달인이시군요. 그 프레시안에 쓰신 거 아주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근데 뭐 한 사람을 너무 난도질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연인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네네네.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후보로 올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친해요, 둘이서. 네네. 솔직히.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시시콜콜하고도 자잘한 팩트들이었잖아요. 예. 한 인간의 품성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본다 저렇게 본다는 정답이 여러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라는 것은 같이 있었던 사람 캐쳐니까 뭐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근데 거기 오늘도 보니까 조금 전에 어느 사회 원로분을 만났는데 네네. 그 훌륭한 사람이 통과돼야 되지 않느냐, 총리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럼 앞으로 영감님 저 못 볼지도 모릅니다. 생각하기는 나름인데 각자 나름이지만 실체적 진실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야, 그 어느 원로인지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제가 원래 좀 거칠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아는 윤재석 선배는 양반 중에 양반이십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죠. 예. 그 프레시안 쓰신 글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았던 건 아시죠? 전 모릅니다. 전 잘 안 봅니다. 그냥 거기 보니까 던져버리면 그냥. 거기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 지금 그 아침 편지로 유명한 고도원. 예. 당시 정치부 기자가 그 선배가 문창극 정치부장이었죠. 그렇죠. 근데 뭐 둘 사이가 그러니까 문창극하고 고도원이 육박전 직전까지 갔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고도원 차장이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중앙일보 안팎에 돌았는데 윤재석 기획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거는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지. 왜냐하면 육박전 직전이라고 불릴 물리적 충돌이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고도원은 문창극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감히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갑니까, 이거? 성질나면 남자들끼리 우닥탁 하면 계급장 띄고 붙어. 근데 고도원이도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머리 잔머리 잘 굴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죠. 1994년 하반기로 기억되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국제부가 됐어요, 이름이. 국제부하고 정치부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편집국 구조상으로. 근데 이제 문창극 선배가 갑자기 오후 회의 갔다 들어와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거의 반말마적 소리인데 육두문자까지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서 깨진 모양이네요. 예, 그런 뭘 모르죠. 하여튼 그래서 뭔 시츄에이션인가 이게 도대체. 그랬더니 그 당시 야당 관장 그때 DJ
그 당이 이름이 뭐였는지 저 생각 잘 안 나요. 20년 전이라. 평민당 아니면 새정치국민회의겠지. 평민당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평민당은 이미 지났고. 아, 그러면 새정치국민회의. 하여튼 그게 관계없어요. 하여튼 그 DJ당인데 DJ당의 야당 반장이죠. 예, 고도원이가. 예. 또 고도원이가 전라도니까 전주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예. 거기 선배 아니에요, 또. 넘어가시고, 예. 근데 그 실상 알고 보니까 이 고도원이 국회를 이탈해서, 그러니까 위수지역을 이탈해가지고 어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했죠, 사실은. 그렇지. 근데 잘못했다 하더라도, 야, 당장 국회로 복귀해서 빨리 그 취재해가지고 보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상식적으로. 근데 뭐, 너 평소에도 뭐, 저거 하더니, 뭐, 하여튼 뭐, 난리 블루스를 치는데, 한 10여 분 동안 그러더니 전화기는 확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의 어떤 진면목, 이 사람의 그 인간 됨됨이가 거기서 이제 딱 드러날 수 있죠. 평소에는 우리가 감추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부장하고 정치부 차장이 그런 일로 대놓고 붙으면은 편집국이 싸 하면서 영 부를 텐데. 근데 편집국이란 게 잘 아시다시피 이 소통의 통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편기자가 편집국장한테도 엉기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좋은 또 풍토입니다만. 네네네. 적어도 그거는 건설적인 담론이어야 되죠. 그렇죠. 건설적인 쟁론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상당히 소모적인 쟁론 아닙니까, 그죠? 그러게요. 그 윤재석 전 이사, 윤 기획위원께서는 문창극 지명자 후보자의 인권 감수성을 한번 또 언급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좀 사회 통합에 상당히 좀 우려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실 이런 거야말로 이제 진짜 검증인 거죠. 아,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중식이라는 게. 그 근거나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지금 너무 문창극이 그 식민사관에만 우리가 경도돼 갖고. 글쎄요.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소위 총론적 담론 가지고 자꾸 몰입할 필요가 없이 한번 아주 구체적인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지금껏 어젠가도 그래요. 위안부란 용어를 아무 가책 없이 씁니다. 정말 이거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게 조중동도 되게 보면 위안부를 그냥 써요. 그 제목에 보면. 컴포트 위민 아닙니까? 위안부. 이게 얼마나 이 할머니들한테 얼마나 그 비수를 꼽는 용어입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유엔과 미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용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섹스 슬레이브 빅팀. 아, 성노예 피해자예요. 성노예 희생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이 문창극 선배가 이제 해군 장교 출신 아닙니까? 해군 중위 출신인데 천안함 사건이 이제 2010년 3월 26일 날 발생하죠. 근데 이제 나흘 뒤에 김영 칼럼, 문창극 칼럼의 제목이 백령도의 분노입니다. 근데 이 컬럼의 뒷부분에 해군을 막 질타하면서 해군은 안팎 꼽사등이다. 그랬어요? 이 안팎 꼽사등이라는 건 뭡니까? 이 척추측만증이거든요. 척추측만증인데 우리 사회에 이 척추측만증 그 장애우들이 꽤 됩니다. 이분들이 이 글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봤다면 이거는 거의 또 비수를 꼽아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꼽사라는 거 자체가 비하하는 말이죠. 비하하는 말. 요새 그러잖아요. 소경 장님을 시각장애인. 불구라고 놀리는 말이잖아요. 다 고치잖아요. 우리가 전lum발이는 지체부자유와 부자유자. 다 이렇게 고치는데 지금껏 이런 식의 용어를 쓴다는 거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를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따끔한 지적 감사하고요. 윤 의원님, 20초 남았습니다. 짧게.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금 쇠고집 부리고 있는데 문창극 선배에게 언론 후배로서 딱 한 말씀만 드리시죠. 20초 내로. Enough is enough. 친구에 나오죠. 많이 모았다. 그리고 요새 그 안영미라는 개그우먼이 잘 쓰는 거 있어요. 이렇게 손짓하면서 제가 한다면 창극이 형 이리 들어와 그러고 싶어요. 들어와 집으로 들어와야지. 그럼 고바디를 좀 하고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이 묵었다 아이오가 들어와. 수고하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또 느긋하게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언 윤재석 기획위원이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한 주도 저무는 시간이네요.
8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체류 일정이 발표되자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이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8월 15일 미사에 저희 유가족도 초청하신다는데 대책위 전체를 초청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 신자 몇 분만 개인 자격으로 초청한답니다. 이게 교황청 결정인지 한국 천주교의 결정인지 아니면 분위기상 만나는 줘야겠고 그 파장이라도 좀 줄여보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건 아닌데 익히 들어온 교황님의 모습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교황 혼자서 아무리 탈권위와 민중속으로를 외치면 뭐합니까? 그 교황 옆에 바짝 붙어서서 문고리 권력 휘두르는 종교 지도자라는 분들, 혹시 입으로만 교황께 존경을 표하고 자신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분들을 예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